이번 시간이 미적분 그 개념 강의 시간이고 우리가 맨 처음에 볼 거는 개념원리 10페이지 들어가서 수열의 극한 첫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수열의 극한. 우리가 수2에서 배웠던 거는 함수의 극한이었지? 이 함수의 극한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살짝만 언급하고 가자면 리미트 x가 어딘가로 갈 때 우리는 함수가 어디로 가느냐를 따지는 것이 함수의 극한이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아서 그 두 녀석이 수렴한다라는 뜻이었고, 만약에 여기서 함수값 값이 같았다면 그 함수가 거기에서 연속하고 있다라는 연속성까지도 봤던 게 함수의 극한 문제였다면, 지금 이 수열의 극한 문제에서는 당연히 뒤쪽에 이 함수가 오는 게 아니라 수열이 오게 된다. 형식은 똑같은지 이쪽에 이러한 수열이 들어오고 이 녀석이 수렴할지 혹은 발산할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이 수열의 극한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서 수열의 수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말 주르주르 펴놓은 건데, 결국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는 건 봐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을 따질 때는 어떤 걸 이용했었냐,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용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얘가 함수이기 때문이야. 왜? 함수라는 건 어떠한 점 혹은 좌표 혹은 그래프라는 걸 표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존재를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을 쓸 수 있었던 건데, 수열의 경우에서는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뭐 물론 점을 찍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프를 나타내기는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자극한 우극한으로 수열이 수렴할지 안 할지를 따지는 게 조금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수열의 극한에서 수렴을 볼 수 있으려면 특이한 성질을 가진 몇 가지 수열만 배우고 그것들에 한해서만 수렴할지 발산할지를 배우게 될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수열의 발산에서 뭐 수열도 똑같이 함수의 극한처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겠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진동 발산도 있겠다. 그랬을 때 이 진동 발산 개념만 한번 쓱 언급하고 가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계속 일정하게 이런 똑같은 형태로 그래프가 이어나간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을 우리가 확정할 수 없다. 왜냐면 요 x의 정확한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진동하고 그러니까 발산한다. 진동 발산 이런 개념을 했었잖아. 수열에서 마찬가지로 진동 발산이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아직 미리 보기 넘겨봅시다. 13페이지로 가볼게.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해가지고 뭐 그런 성질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비슷한 걸 한번 봤었죠? 그랬을 때 함수의 극한에서 이런 걸 했었잖아. 뭐 x가 a로 갈 때 fx가 뭐 알파가 되고, 또는 뭐 gx가 x가 a로 갈 때 베타로 둘 다 수렴한다면 우리는 요 하나의 리미트로 씌워져 있는 fx와 gx끼리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들을 전부 리미트를 각각 분배해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배웠었죠. 그게 언제? 얘네 두 개가 둘 다 수렴할 때였지. 그 성질을 그대로 수열의 극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바로 캐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열 두 개가 있을 때 그 수열 두 개가 각각 수렴한다면 리미트를 저렇게 분배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당연한 얘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쉬워요. 넘겨봅시다. 14페이지.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해서 무한분의 무한꼴의 극한 그리고 무한 빼기 무한꼴의 극한 나와있지. 그랬을 때 전부 다 그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부정형의 극한 하면서 배웠던 그 무한분의 무한꼴이랑 무한 빼기 무한꼴이랑 동일해. 다를 게 없어. 무한분의 무한꼴 어떻게 풀었어? 우리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을 비교해가지고 풀었던 거였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분모에는 최고차항이 4차항이고 분자의 3차항이다. 근데 만약에 x가 뭐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러면은 얘는 약분 쳐서 요렇게 되고 리미트를 씌우는 거니까 무한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0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였잖아. 그 똑같은 짓을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은 여기서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없을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다. 넘겨봅시다. 아직은 수열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쭉쭉 넘겨서 요 23페이지 쪽으로 가볼게요. 보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자 제대로 읽어봅시다. 수렴하는 두 수열이 있대. AN 수열이 알파, 그리고 BN 수열이 베타래. 이렇게 수렴한 두 수열이 있을 때 거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BN보다 작다면 그럼 우린 뭘 알 수 있느냐?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요 사실을, 요 부등호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라는 거가 되겠고, 여기서 조심할 점은 지금 거기서 얘기하기를 여기에도 등호를 표시해놨고 여기에도 등호를 표시해놨지. 근데 일반적인 케이스에선 이쪽엔 등호가 없어도 이쪽에서는 등호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요거 하나만 캐치를 해주시면은 여기서도 어려울 게 크다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해볼 수 있어. 그리고 당연하겠지 생각해보면은 왜? 수열이 어딘가로 수열만 한대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 수열은 뭐 2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감소해가지고 뭐 1로 수렴한다 라는 수열을 생각해볼 수 있고, 얘는 뭐 2부터 시작해서 쭉쭉 해서 뭐 1.5 같은 걸로 수렴한다고 쳐보자고. 근데 요런 게 성립하려면 봐봐, 만약에 모든 항에 대해서 AN의 첫 번째 항, 뭐 BN의 첫 번째 항, 뭐 AN의 몇 번째 항, BN의 몇 번째 항이 전부 요 관계를 성립한다면 항상 AN 수열이 BN 수열보다 작겠지. 그럼 이 녀석이 결국 둘 다 수렴한다면 갑자기 얘가 항상 쭉쭉쭉쭉 작아지다가 이렇게 튀면은 이상하잖아. 그지? 수열이라는 규칙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일관적인 규칙성을 갖고 얘네들이 서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항상 작다면 당연히 그 수렴값도 이 녀석이 좀 더 작겠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지.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로 어렵게 써놨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딱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넘겨볼게요. 여긴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야.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볼 건 등비수열의 극한부터다. 등비수열의 극한. 이러한 등비수열이 하나 있을 때, 물론 이 앞에 뭐 첫째 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을 건데, 그 수렴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한 걸지를 우리 무슨 거를 기준으로 할 거냐? 요 공비의 크기를 이용해서 수렴할지 발산할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자, 예를 들어보자고.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뭐 1이야. 근데 공비가 1이래. 그럼 이 수열은 수렴할까 안 할까? 자, 쉽게 생각하는 거야. 수열이 수렴한다는 건, 수렴을 따지려면 보통 우리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가든 n이 무한대로 가든 그 무한대 상황에서 우리가 그 수열의 항을 예측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수열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있어. 근데 그 수열이 무한히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무한히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무한 번째 항이 우리가 뭐가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럼 그 수열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이해되겠니? 그럼 봐봐, 첫째 항도 1이고 공비도 1이면 무한 번째 항까지 간다고 치들 그 항은 뭐겠어? 1이겠지 결국. 그치? 등비 수열에 한해서. 그럼 이 수열은 수렴할까 안 할까? 수렴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R이 1인 경우에는 이 수열은 수렴하겠다 안 수렴하겠다? 수렴하겠다. 뭐로 수렴하겠어? 이 앞에 초항요 A가 이렇게 곱해져 있었다면 얘는 A로 수렴하겠네 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겠지. 그죠? 근데 만약에 이 R값이 1보다 크다 라고 했다면, 그럼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보다 큰 거, 뭐 2 같은 수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쳐보자고. 그러면은 무한 번째 항은 얼마인가? 이게 무한 번째 승인 거지. 근데 우린 이런 수를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 무한이라는 건 애초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 그냥 엄청나게 크다는 상태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한번째항을 계산할 수가 없겠고, 그래서 이 녀석은 발산하겠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발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 수2에서 배워봤었죠? 그럼 발산 중에서 무슨 발산이겠냐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이 첫째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 다르겠지만 공비가 어쨌든 1보다 크다면 그 크기 자체가 점점 무한번째 항이 될수록 계속 커져 나가겠지. 근데 만약에 A, 이 초항이 양수다. 그러면 무한이 커지는 거고, 초항이 음수였다. 그럼 무한이 작아지는 거겠지. 즉 얘는 발산을 어디로 해? 플러스 무한대로 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읽어볼 수 있겠네. 자, 그럼 만약에 1보다 큰 경우랑 1인 경우 했으니까 이번엔 1보다 작은 경우를 봐야 될 거고, 근데 이쪽에도 이제 조건이 있어. 마이너스 1보다 클 경우까지도 한번 보자. 그 다음에는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한번 볼 거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볼 거야.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겠다. 일단 뭐 아래쪽에서도 쉽으니까 아래쪽에서 올라가 봅시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대. 즉 R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들어가 있대. 그럼 그 양상은 대부분 이거랑 비슷하겠지. 어쨌든 간에 이거 크기가 계속 커지면서 갈 건데 중요한 건 뭐야? 얘가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니까 이 거듭제곱이 짝수 거듭제곱일 경우에는 양수가 되겠지만 홀수 거듭제곱일 경우에는 음수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점을 찍어보면 대충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초항이 이런 데 있을 때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점점 절대값은 커져 나가는데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면서 진동하게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럼 이건 역시 발산하겠어 수렴하겠어라고 생각해보자면 누가 봐도 이건 발산할 것 같지? 근데 그 발산이 무한대로 꾸준히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꾸준히 가진 않겠지. 계속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반복을 할 거라고. 우린 이러한 발산을 뭐라고 배웠었지? 진동 발산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이 녀석은 발산은 발산인데 어떤 발산? 진동 발산을 하겠다 라고 이해해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영원히 계속 요 패턴을 반복해서 나아갈 거 아니야. 그럼 무한번째 항일 때 얘일지 얘일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무한번째라는 건 정확하게 얘인지 얘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인 거잖아. 그럼 이건 역시 우리가 하나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발산이겠고 패턴이 이 녀석은 비슷하니까 이는 역시 진동 발산이다 라고 이해해볼 수 있다. 얘도 진동. 그러면 얘는 어떨까? 자, 얘도 만약에 R이 1보다 작고 0보단 큰 경우를 한번 보자. 요런 경우. 요런 경우에 대해서는 시 어떤 식으로 하겠어? 처음에 이렇게 초항이 있었고 R이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을 곱하면 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지. 그래서 조금 작아졌고 또 조금 작아지고 조금 작아지고 이렇게 쭉 감소할 거라고. 쭉 감소하는데 음수까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지겠지. 양수니까. 어디로 가까워지겠어? 0에 점점 가까워지겠지. 점근선을 갖게 돼. 어떤 점근선? x축으로 가까워지는 즉 0에 점점 근접하게 되겠다. 아, 그러면은 요 상황일 땐 0이 가겠고 여기 범위에서 요것도 있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 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보시면 점을 역시 찍어봤을 때 어쨌든 간에 이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니까 곱하면 곱할수록 절대값의 크기는 작아질 거야. 감소하겠지.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음수이기 때문에 요거랑 비슷하게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반복하면 진동하겠지. 절대값의 크기는 작아져야 돼. 그럼 어떤 크기를 가져? 요런 패턴을 갖겠지. 절대값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요렇게 점점 가게 돼. 결국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요 선에 점점 가까워지겠네. 이건 역시 0으로 근사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아, 그럼 이 두 녀석을 굳이 따로 묶을 필요가 없겠다. 따로 볼 필요가 없겠다. 하나로 묶어서
결국 이 녀석들은 수렴하게 되겠고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수열의 수렴 조건을 그럼 정리해 보자면 균형 수열이라는 등비 수열 여기 수렴하는 게 R이 1일 때랑 요거일 때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공비가 요러한 범위 안에 있을 때 그때 등비 수열이 수렴하게 되겠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요 수렴 조건을 꼭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를 딱 들어갔어. 등비 수열이 수렴한대 혹은 등비 수열이 수렴해야 되는 문제야. 그런 경우에는 공비가 이러다라고 문제를 세팅을 해준 거야. 이걸 꼭 쓰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 조심할 점 마이너스 1쪽엔 등호가 없지만 1쪽에는 등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조심해 주셔야 돼. 실수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본 내용이 요 28페이지랑 29페이지에 그대로 적혀져 있다 라고 되어져 있고 근데 그 29페이지 한번 딱 봤을 때 등비수의 수렴 조건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봐봐 R이 뭐든 간에 만약에 A값이 0이요 그러면 무한문장으로 가든 간에 어쨌든 얼마겠어? 0으로 가겠지 0에다가 뭘 곱하면 0일 테니까 그래서 하나를 추가해 줄 수 있다 A가 0일 때도 등비수열은 수렴할 수 있다 라는 거 근데 물론 문제가 만약에 이거로 세팅됐다 그럼 문제를 해석할 게 있겠어? 없잖아. 등비수열이 0인 거잖아 계속. 그럼 문제가 너무 쉬워지겠지? 잘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념적인 문제 뭐 다음 주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수렴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꼭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고 넘어가 봅시다. 오케이? 이 정도 하면은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고 넘겨봅시다. 자 필수의 11번 한번 쓱 볼게. 어떻게 푸는 건지. 봤을 때 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 녀석의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수열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함수라는 생각을 한번 봐봐. 함수의 극한이야 만약에. 그럼 n에다 무한을 집어넣었어. 그럼 분모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한으로 가겠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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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분자도 무한을 집어넣으면 어쨌든 간에 무한으로 갈 것 같지. 그럼 얘는 무슨 꼴? 무한분의 무한꼴이 극한인 거야. 그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최고차항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함수의 극한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안쪽에 x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숫자 값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다른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봐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분의 무한꼴일 때 최고차항만 비교를 했던 이유는 뭐냐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무한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x가 무한대로 간다면은 이런 리미트가 씌워져 있다면 요 식에서 무한을 만드는 인자는 x겠지 그치? 그래서 최고차항을 비교한 거야. 왜? 요 분모에서 가장 크게 무한을 만들어내는 애가 누굴까 생각하면은 그 녀석이 또 몇 개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분모에 x 4제곱이 있고 분자에 x 3제곱이 있다면 결국 얘는 무한을 3번 만들어내는 녀석이고 얘는 무한을 4번 만들어내는 녀석이기 때문에 요 무한만 비교하자는 거야. 왜? 요 뒤쪽에 있는 자질구레한 값들은 이 녀석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무한이 너무 큰 값이어서 얘네를 무시해도 괜찮다는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만 비교를 했던 것이고 이해되겠어? 결국 무한분의 무한꼴, 0분의 0꼴도 마찬가지야. 무한분의 무한꼴은 무한을 만드는 인자가 분모 분자에 각각 몇 개씩 있느냐 혹은 무한을 만들어내는 인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항을 비교하는 것이고 이거 이해되겠니? 그 논리를 여기에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열도 무한을 만들어내는 수열이 각각 있겠지. 보면 이 녀석도 무한을 만들 거야. 얘네다 무한 집어넣어주는. 이 녀석도 무한을 만들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어떤 것만 중요하다? 가장 큰 무한인 녀석만 필요하다.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질구레한 게 됩니다.
그럼 봐봐. 3의 2n승이라고 적어놨지만 이거를 요렇게 바꿀 수 있겠지? 9의 n승으로. 그러면 9의 n승과 8의 n승 중에서는 당연히 n이 똑같은 무한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더 큰 무한이겠어? 당연히 9의 n승이 더 큰 무한이겠지. 그럼 우린 얘를 고려하고 얘는 무시해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요 위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요 3의 2n 빼기 2승을 어떻게 바꿔? 9의 n 빼기 1승으로 바꿔놔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n 빼기 8의 n 플러스 1승이랑 9의 n 마이너스 1승 요 승의 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차이는 얼마인 거야? 얘는 8의 n승에다가 8이 한번 곱해진 것이고 얘는 9의 n승을 9로 한번 나눈 걸 뿐이야. n에 근데 무한이 들어갔어. 그럼 여기에다 8 곱한 거 9 나눈 게 무한이 들어간 거랑 좀 큰 차이가 있을까? 없겠지. 얘는 사소한 변화일 거야. 어쨌든 간에 이게 훨씬 크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 결국에 이 녀석도 앞에 요 8, 요 녀석은 날라가겠고 남는 것은 요 9로 이루어진 수들만 남겠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는 9n승만 남고 분자에는 9의 n-1승만 남겠네 가 되기 때문에 약분하면은 분모의 9분의 1 이렇게 남겠다. 그래서 요 수열은 극한값은 9분의 1이겠네 라고 풀 수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요 풀이가 새로운 풀이가 아닌 거야. 앞에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 거기에서 무한분의 무한꼴을 풀었던 풀이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똑같은 논리로 요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지어보자면은 등비 수열이 여러 개 있을 때 공비가 가장 큰 놈 그 녀석만 보면은 괜찮겠다.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다. 이해되겠죠? 그거 이용하시면은 11수의 11번 그리고 필수의 12번 또한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12번 한번 볼까? 자, 수렴하는 수열이 있대. AN이 있고 식이 이렇게 나왔어. 이것이 2다. 보자는 건 AN의 극한값.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야. 우리가 AN이 뭐 등비수열이다 그런 조건도 없잖아. 그치?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함수에서 x 앞에 붙어있는 수를 우리 뭐라 부르지? 예를 들어서 요 2x가 있다 했을 때 요 2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계수라고 부르지. 그치? 왜? 얘는 어떠한 숫자 값이니까 x이 곱해져 있는데 얘 또한 마찬가지다 이거야. 왜? 얘는 지금 수렴할 거잖아. 확실히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문제 제시를 했었으니까. 그럼 이 녀석은 극한 안에서는 숫자로 반응을 할 거야. 숫자. 그럼 무슨 뜻이야? 어떠한 함수 같은 녀석에 숫자가 곱해져 있는 느낌인 거야. 이 녀석들을 우리 똑같이 그냥 단순하게 개수로 바라봐주면 괜찮다라는 거야. 이게 되겠어? 그럼 봐봐. 우리가 뭐 부정형의 극한 무한분의 무한꼴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이 있다고 쳤을 때 그냥 최고차항, 최고차항만 그대로 끌고 왔지 요 무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개수가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그냥 그대로 따라서 끌려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다라는 거야. 어차피 얘는 개수로서 기능을 할 거니까 우리 필수의 11번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공비가 제일 큰 놈만 끌고 오면 괜찮을 거라고. 그 녀석이 가장 큰 무한일 테니까. 풀이가 다르지 않다. 공비가 가장 큰 놈은 뭐야? 4의 n승, 4의 n 플러스 1승 이 녀석들이겠지? 이 녀석들만 그대로 끌고 오면 여기 뒤에 붙은 AN은 개수적인 거니까 그대로 자연스럽게 끌고 와질 거고 위쪽은 이렇게만 끌고 와질 거야. 뒤쪽 이 녀석들은 날아갈 것이고. 이해되겠습니까? 그것이 2다라고 해놨는데 약번 쳐놓고 보면 이렇게 날아가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4가 2라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요 녀석이 얼마여야 겠어? 2여야겠네. 그래서 정답은 2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하나 잘 기억해 둡시다. 요 리미트 안에서 수렴하는 수열 요 a에는 계속수 적용을 할 것이다.
이 정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넘겨봅시다. 필수 13번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렴 조건이 뭐 두 가지다. 조심하셔야 돼. A가 0일 때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일 때 라는 것만 잘 지켜주시면 13번을 딱 봤을 때 공비가 뭐냐라고 하면은 n승으로 묶어낼 수 있는 것들 그 녀석들이 싹 다 공비겠지. 그래서 필수의 13-1번 보면은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 x n승에 x-2의 n승. 근데 요거를 n승으로 둘 다 묶어내서 최종 공비는 x 곱하기 x-2 이 녀석이 공비다라고 봐줘야겠지?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공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부등식 이렇게 싹싹 씌워놓고 풀어주면은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지. 다만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하면은 어떻게 썼어 식을 a 곱하기 r의 n-1승 요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는 어때? n승이지 n-1승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공비랑 첫째 항이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래서 n승이라 쓴 거야. 첫째 항 a도 여기서 x 곱하기 x-2로 봐주셔야겠다 라는 것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위에 등비수열 수렴 조건이 두 가지였지? 첫째 항이 0이 될 때 요 x값도 수렴 조건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공비 이 녀석이 요 범위 안에 들어올 때 이것 또한 수렴 조건이 되겠다. 그래서 둘 다 체크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은 어렵지 않게 그냥 부등식만 풀어주면 되니까 볼 수 있겠다. 13-2번 보면은 거기는 n-1승이 딱 묶여져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 빼기 x가 공비겠고 앞에 붙어있는 x는 초항이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다. 14번 볼게요. 필수 14번. 즉 보면 수열 1 플러스 rn 분의 r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단 여기서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겠고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이 녀석의 공비가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알지 못한 이상 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알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극한값을 구하시오라는 건 밑에 풀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 공비가 어떤 값일 때를 가정해 놓고 그때는 뭐 수렴하고 그때는 얼마로 발산하고 그냥 그렇게 구해보시라 라는 멘트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R 범위 나눠서 조사하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개념 문제니까 어렵지 않을까?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면 이제 수열의 극한 단원이 이렇게 끝이 난다가 아니고 이 급수가 나올 거거든. 근데 이제 이 앞에 단원 기초 개념을 이렇게 쓱 본 거고 여기까지가 수열의 극한